오늘의 사연은 전 남친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네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얼마 전 결혼한 새댁입니다. 결혼해서 한참 행복해야 될 신혼이지만 제가 저지른 행동이 있어서 마음을 졸이며 지내고 있어요. 결혼 전 저는 한 회사에 취업을 했고 첫 출근을 하는 날 회사에 가서 직원들을 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가 그 회사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전 남친도 입사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입 사원이었습니다. 서로 보고 약간 당황하는 듯 했지만 딱히 아는 척을 하진 않았어요. 처음 하는 회사 생활인데 괜히 전 남친 여친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남친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회사에 여자 직원은 저 하나고 다들 남자여서 그런지 저에게 다들 친절하고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생활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탕비실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타고 있는데 전 남친이 들어왔어요. 일한 지 3일이 되었는데 딱히 사적으로 말도 안 걸더니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유른, 할만해? 잘 지냈지? 아직까지는 할만해. 나야 잘 지냈지. 근데 왜 갑자기 아는 척이야?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헤어진 지가 언젠데. 그리고 회사에서 우리 사귀었던 사이인 거 알아봤자 좋을 거 없잖아. 그래서 오빠도 모른 척한 거 아니야?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를 가십거리 만들지 말고 우리 지금처럼 지내자. 까칠하기는. 알겠어. 따로 아는 척 안 할게. 저는 최대한 전 남친을 신경 쓰지 않고 회사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는 와중에 회사 대리님 한 분이 저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알았는데 이번에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내 커플이라 처음에는 비밀로 사귀기로 했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하나둘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사귄다고 이야기를 했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둘이 사귄다고 얘기를 할 때 전 남친 표정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전 남친이 자꾸 제게 잘해줬습니다. 뭔가 질투가 나서 그런 건지 예전 사귈 때 분위기를 내면서 잘해주더라고요. 둘이 있을 때면 옛날 일을 꺼내면서 우리 그때 참 좋았는데 정아 너 아직도 그거 좋아하지? 점심은 정아 너가 좋아하는 거 먹자고 얘기할까? 자꾸만 그러더라고요.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예전 우리가 좋았던 때가 생각이 나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흔들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헤어진 이유는 분명했고 다시 만난다고 해서 사람이란 게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선뜻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정리하라고 박 대리님이랑 나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결혼까지 생각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남친은 계속 퇴근을 하고도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1년 연애 후 박 대리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직원분들 모두 우리 회사 1호 커플이라며 축하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저희는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회사 직원분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8명 정도 되는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중 전 남친도 물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잘하는 음식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이며 술이며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직원분들은 휴지, 세제, 공기청정기까지 선물을 사들고 오셨어요. 결혼할 때 축의금도 넉넉히 해주셨는데 선물까지 준비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술과 함께 식사를 시작했어요.
다들 너무 맛있다며 잘 드시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음식이 맛있으니 술이 아주 술술 들어간다며 원래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오늘 나를 잡고 왔는지 엄청 마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장단을 맞추며 술을 마셨어요. 남편보다는 제가 술을 더 잘 마시기 때문에 남편은 이미 술에 취하고 잠에 취해 비몽사몽이었습니다. 집들이에 온 사람들 중 5명은 가고 3명이 남아서 술을 더 마셨어요. 남편은 방에 들어가 뻗었고 저는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박 대리가 신혼여행 가서 힘을 너무 썼나 봐. 새 신랑이 벌써 취해서 들어가는 게 어딨어. 부장님, 저 사람 원래 술 약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같이 마셔드리니까 저랑 드세요. 내가 이래서 정아씨를 좋아해. 짠하자고. 그렇게 부장 잔단에 맞춰 술을 마셨고 다들 거실에 뻗어 있었습니다. 저도 알딸딸하게 취한 상태였고 취한 사람들을 깨워 대리를 불러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찾으러 일어났고 전 남친은 그런 저를 따라 일어나 저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오늘 보니까 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더라. 내가 온다고 해서 신경 쓴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잘하는 음식들이라 준비한 거야. 착각하지 마. 정아야, 나 네가 박대리랑 결혼해서 이러는 거 보니까 진짜 미치겠다.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지 그랬어. 후회할 행동하지 말고 대리 불러서 얼른 가.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이래. 다들 어차피 취해서 몰라. 신혼여행 가서 즐거웠니? 우리 정아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전 남친은 저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그의 손길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만나면서 정말 잘 맞았었거든요. 그만해. 어때? 나만큼 너를 잘하는 사람도 없어. 우리 좋았잖아. 점점 더 저를 자극하는 전 남친이었고 저에게 입을 맞추며 더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하는데 저도 취하기도 했고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이 서지 않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다시 정신을 차렸고 오늘 일은 단 한 번의 실수일 뿐이고 여기서 모든 걸 다 잊고 이 방문을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두 사람 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을 게 없으니까요. 오늘 너무 좋았어. 나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 돌아와. 이 한마디를 남기고 전 남친은 갔습니다. 저는 남은 사람들을 깨워 대리를 불러 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회사를 다니고 나서 남편과 상의 끝에 퇴사를 했습니다. 전 남친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퇴사를 했는데 남편한테는 아이 갖기 전에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서 이직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제 의견을 존중한다며 들어줬습니다. 전 남친한테 아직까지 따로 연락이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바닥도 소문이 빠르게 돌고 좁은지라 알려지면 취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것 같은데 저와 있었던 일을 얘기하거나 하진 않겠죠? 사람이 죄짓고는 못 산다고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고 남편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미치겠습니다. 그놈의 술과 예정이 뭐라고 사람을 힘들게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썰모와 썰디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의 남편과 사랑에 빠졌어요. 친구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예요. 벌써 30년 가까이 친한 친구죠. 그런데 저는 항상 그 친구한테 열등감, 자격지심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친구네 집은 여유로워서 친구는 항상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랑받으며 자라왔고 저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벌벌 떨어가며
엄마랑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알바를 해도 벌어온 알바비를 아버지한테 다 뺏기기 일쑤였어요. 그 중에 조금씩 따로 빼놓은 걸 모으고 모아서 20살 성인이 된 후 엄마를 데리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그 친구는 아무런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척척 손에 얻는 걸 보면서 알 수 없는 패배감들을 많이 느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냥 그 친구에 비해서 못난 저의 자격지심이었죠. 친구는 그래도 사람을 잘 챙기고 도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에 비해 마음을 못되게 먹고 생각하는 제가 더 못나 보이고 싫어졌습니다. 친구는 아버지 회사에 취업을 했고 저도 정말 열심히 해서 나름 알아주는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안정적이게 자리를 잡고 나니 저도 조금씩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아버지의 폭력을 받으며 자라와서 그런지 나는 절대 결혼 같은 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와서 조금씩 숨을 쉬며 지내다 보니까 나도 올바른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친구네 회사도 저희 회사 거래처 중 한 곳이에요. 거래처 직원분이랑 전화통화를 자주 하는데 목소리도 굉장히 좋고 매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업무차 몇 번 봤는데 생긴 것도 핸섬하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친구랑 안부를 물으며 통화를 하다가 자꾸 집에서 결혼하라고 성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 생각이 아직 없는데 집에서는 얼른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하라고 했대요. 아버지 회사를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친구 결혼하면 사위한테 경영권을 넘겨주려고 했다나 봐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냐고 물어봤어요. 글쎄, 딱히 없어. 아빠가 괜찮은 사람을 하나 봤다는 뭘 하나. 너는? 요새 어때? 도통 연애하는 걸 못 봤어. 나야 뭐 똑같지. 요즘 그래도 관심 가는 사람이 있긴 해. 대박! 진짜? 웬일이야? 천하의 박은실이 관심 있는 남자가 생겨? 어떤 남자야? 너무 궁금하다. 어휴, 오버하지 마. 그냥 혼자 좋은 관심 생긴 정도야.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나 과장님이 불러서 들어가야 해. 알겠어. 오늘도 화이팅하고 조만간 보자. 그렇게 친구랑 통화를 끝냈고 다시 업무를 시작했어요. 특별할 것 없는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이 언니 곧 시집간다. 저는 문자를 보고 너무 놀라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결혼? 아빠가 요즘 몸이 안 좋아지셔서 계속 결혼 빨리 하라고 난리를 치셔가지고 저번에 얘기했던 사람이 우리 회사 직원이더라고. 아빠가 마음에 들었나?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나도 오래가면 봤었는데 괜찮더라고. 팀원들 사이에서 그렇게 되길래 딱히 다른 남자를 만나고 마음도 없어서 알겠다고 했지. 아니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인데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너 인생이잖아. 남자 잘 만나야 고생을 안 하는 거야. 몰라. 살다가 정말 못 살겠다 싶으면 이혼해야지 뭐. 요새 이혼이 흠도 아니고. 그리고 아빠 때문에 한 번 만나서 밥 먹었었는데 사람이 괜찮더라고. 그래, 괜찮은 사람이라니 다행이긴 하네. 얼른 봐야겠다. 남편 될 사람이랑 같이 한번 보자. 너가 보고 어떤지 얘기해줘. 벌써부터 남편 될 사람이라는 말이 아주 촉촉 나오네. 알겠어. 연락해. 갑작스런 친구의 결혼 계획에 놀라기는 했지만 워낙 그쪽 세계가 전력 결혼이 많은 곳이라 친구도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가 다음 주쯤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친구랑 만나기로 한 장소를 잡았어요. 친구가 먼저 말했더라고요.
혜준씨. 은실이 너도 알지? 안녕하세요, 은실씨. 정아씨랑 친구 사이일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또 인연이 이렇게 되었네요? 아, 안녕하세요. 혁준씨가 정아랑 결혼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네요. 보니까 혁준씨가 담당하는 거래처가 너네 회사더라? 그래서 내가 너 얘기했었거든.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다니는 회사라고. 그랬더니 너랑 같이 업무 관련해서 일한다고 하더라고. 너무 신기하지? 오늘 만나기 전까지 우리 사이 비밀로 하라고 했지. 서프라이즈! 아, 그랬구나. 너무 놀랬다. 축하해요, 혁준씨. 하하, 이거 괜히 민망하네요. 감사해요. 우리 10월에 결혼하기로 했어. 3개월밖에 안 남아서 준비하려면 빠듯해. 생각보다 더 빠르네. 정신없겠다. 헬레나한테 대부분 맡기면 되긴 하지 뭐. 가정가구도 내가 전부터 사고 싶었던 것들로 꾸미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살이나 더 열심히 빼야지. 뭐 얼마 찌지도 않았으면서. 드레스 입은 모습 보니까 너무 예쁘겠다. 은실이 너가 나 드레스 좀 골라줘. 혁준 씨는 경영 수업 받느라 이제 엄청 바빠질 거라서 나랑 같이 드레스 보러 다니자. 내가? 아, 같이 가줄 거지? 응? 알겠어. 시간 내볼게. 저는 친구의 결혼을 마냥 축하해줄 수는 없었어요. 빠르게 시간이 흘러서 친구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둘이 지내는 거 보면 그새 서로에게 마음이 생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둘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도 몇 년이 흘렀지만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딩크 부부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친구 아버지가 자기 핏줄에 되게 예민하시던데 이렇게 아이를 안 낳아도 아무 말 안 하시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딱히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마음을 내어준 사람이 친구랑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그냥 모든 게 부질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이 와서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가 얘기한 약속 장소 앞에 도착했는데 친구가 차에서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고마워 자기, 이따 봐. 정환이? 은실아! 방금 누구야? 아, 그냥 잠깐 만나는 사람.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이혼했어? 혁준 씨는? 이혼은 무슨 남자친구지. 요즘 다들 이러고 살아해. 저는 순간적으로 욱하기는 했지만 일단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자.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친구랑 얘기를 나눴어요. 아니, 남자친구라니? 너 바람 피는 거야?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뒤늦게 찾아온 사람? 어차피 우리 남편은 관심도 별로 없을걸? 일하느라 엄청 바빠. 나는 아주 뒷전이야. 나랑 결혼한 게 아니라 아주 회사랑 결혼했다니까. 우리 아빠랑 결혼했다 해야 되나? 나보다도 아빠랑 있는 시간이 더 많아. 당연히 회사 운영하다 보면 바쁘겠지. 그래도 멀쩡히 남편 놔두고 바람을 피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너도 알잖아. 우리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닌 거. 그래도 살면서 서로 마음이 생기긴 했는데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나도 다른 데로 눈 돌리게 되더라고. 남편도 다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걸걸? 이렇게 다른 남자 만나서 살 거면 그냥 결혼을 조금 뒤로 미루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지 그랬어. 너도 알잖아. 우리 아빠 건강 갑자기 안 좋았던 거. 그러니까 빨리 회사 넘겨주고 싶었던 거지. 그이가 일 하나는 정말 잘하거든.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해가려고 많이들 그랬고 사람이 괜찮아서 아버지 눈에 띄었던 거지. 그리고 그의 집안이 대체로 의사 집안이라 아빠가 더 마음에 들어 했던 거고 그냥 서로 윈윈한 결혼한 거야.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보지 마. 그래, 서로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젊은 남자 만나니까 얼마나 좋던지.
요즘 진짜 살만한다니까. 너도 남자 좀 만나고 그래. 친구를 만나서 친구 부부 관계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걸 듣고 나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혁준 씨랑 결혼을 안 했으면 조금은 상황이 달라졌을까 싶었습니다. 괜히 복잡한 마음이 생겨 일을 하고 근처 바에 가서 술 한잔 했습니다. 만날 친구도 별로 없고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술 한잔 생각날 때는 바에 가서 칵테일 한 잔씩 마시고는 했어요. 은실 씨? 혁준 씨? 와,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같이 앉아서 한잔해도 돼요? 네, 그럼요. 앉으세요. 오랜만에 보니 가슴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그는 역시나 힘쓰했습니다. 얼마 전에 정아 만났었는데 많이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집사람이랑 같이 보낼 시간도 없네요. 일하는 건 힘들진 않으세요? 원래 하던 일에서 좀 더 추가된 건데요. 일하는 건 괜찮아요. 너무 일만 해서 문제죠. 오랜만에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눠 얘기하는 게 즐겁다 보니까 술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재미있었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다 보니까 친구가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마음에도 없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지.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즐거웠어요, 은실씨. 이렇게 대화하면서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저도요. 너무 즐거웠어요. 이제 갈까요? 일어나려는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좀 더 이따 가면 안 돼요? 네? 그냥 한 잔 더 하고 싶어서요. 아, 그럼 그럴까요? 저는 그 사람을 붙잡았어요. 이대로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요. 속상한 마음에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은실씨,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냥 자꾸 술이 들어가네요. 요즘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그만 일어나요. 데려다 줄게요. 그는 저를 데리고 차로 향했어요. 차에 타서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혁준 씨랑 잠깐 이대로 있고 싶어요. 은실 씨, 알아요.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처음으로 마음을 연 사람이 혁준 씨였는데 정아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마음 잡고 살고 있었는데 은실 씨, 그게 무슨... 저 혁준 씨 좋아했어요. 아직도 좋아해요. 전혀 몰랐어요. 혁준 씨, 정아 다른 남자들 만나고 다니는 거 알아요? 알죠. 모를 수가 있나요? 그럼 우리도 만나볼래요? 혁준 씨는 저 어때요? 우리 오늘 되게 잘 통하지 않았어요? 은실 씨,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혁준 씨에게 키스를 했어요. 처음에 살짝 머뭇거리는 듯 했으나 혁준 씨도 이내 저를 받아주었어요. 저는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를 기분 좋게 해줬습니다. 차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보낸 우리는 이대로 헤어지긴 게 아쉬워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혁준 씨도 더 적극적으로 저를 안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거친 손소리만 가득했어요. 우리는 더욱 뜨겁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정아랑은 어때요? 밤에 잘 지내요? 그 사람 다른 남자 만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나로는 만족이 안 돼서 욕구가 엄청나거든요. 아이 안 갖는 이유도 아이 낳으면 즐기며 살 수 없다고 구속되는 게 싫다나? 혁준 씨가 밤에는 정말 거리를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남자는 바람난 전화를 혁준 씨가 아닌 거 싫어요. 알겠어요. 노력해볼게요. 사랑해요, 혁준 씨. 처음으로 그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친구도 바람을 피기는 했지만 친구의 남편과 내가 사랑에 빠져 이런 관계를 가지니 친구를 이긴 듯한 기분이 살짝 들었습니다. 혁준 씨랑은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어요. 친구한테도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여준다고 했어요. 저를 너무 사랑해주고 밤에도 뜨거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친구는 기집애 너무 좋겠다며 본인이 더 적더했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지금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혼을 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이혼을 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될 테니까 이혼하라는 소리도 못하겠네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몰래 시작된 여자친구와의 만남에 관한 사연을 보내봅니다. 친구한테 계속 비밀로 해야 되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와는 대학교에 가서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취미 같은 게 비슷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대학교 내내 붙어 다니며 술을 마시고 다녔고 같이 꽈팅이며 여기저기 여자들 만나러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이러니하게 여자 앞에만 서면 말주변이 없어져서 그런지 여자를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했고 둘 다 완벽한 남자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랑 둘 중에 누가 먼저 진정한 남자가 될지 우스갯소리로 내기를 하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군입대 전까지 진정한 남자가 되지는 못하였고 둘 다 군 제대하고 건장한 사내가 되어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입대는 비슷한 시기에 했지만 다른 부대에 배치되어 군 생활을 했어요. 군대에 있으니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친구랑 휴가도 최대한 같은 날에 나와 만나서 놀다 복귀하고 그랬습니다. 군 제대를 하고 둘이서 만나 코가 비뚤어지게 술을 마시고 서로 군 생활하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둘이 같이 학교 복학을 했고 역시나 우리는 붙어 다니며 대학 생활을 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가까이 오는 여자들이 없어 우리 둘은 또 둘이서 신나게 술을 마시러 다니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팀 과제가 있어 친구놈이랑 같이 친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친구 어머님이 계셨지만 곧 나가신다고 하셔서 친구네 집에서 모였습니다. 같은 팀 사람 2명은 각자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자료 준비는 다 해서 보내겠다고 했고 우리 둘이 편하게 과제하고 치맥이나 먹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집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문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어머님이 나가시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 여자가 우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야? 누구 왔어? 아, 누나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친구한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누나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독립해서 따로 산 지 오래됐고 집에 잘 안 온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우는 목소리에 괜히 긴장돼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친구 누나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처음엔 안 그러다가 집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술만 먹으면 그렇게 손을 올리고
물건을 던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쉬는 날인데 또 낮부터 친구들 만나 술을 먹고 저녁쯤 들어와서 또 그러길래 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뛰쳐나왔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어머님은 나가시려다가 갑작스레 들이닥친 딸의 눈물과 상황을 듣고는 한숨을 쉬시며 속상해 하셨어요. 그만 울어. 그런 못난 놈인 거 알았으면 된 거야.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정신 차려.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야,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엄마 말처럼 지금이라도 안 게 어디야. 괜히 혼인신고하고 법적으로 복잡해지지도 않고 조상님이 도와준 거라 생각해. 친구가 방으로 들어왔고 오늘은 그냥 가봐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나 오늘은 그냥 가볼게. 과제는 내일 다시 얘기하자. 저는 짐을 챙겨서 집에 가기 위해 방에서 나왔고 방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한 친구 누나가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굉장히 예뻐서 당황스러웠고 인사를 해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난감한 상황에 또 한 번 당황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보같이 인사를 하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누나는 저를 보더니 그게 웃겼는지 살짝 실수를 터뜨린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바보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친구한테 그렇게 이쁜 누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또렷한 이목구비에 가녀린 몸매에 유전자가 누나한테 다 몰빵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완전 제 이상형이어서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랑 과제는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누나가 그 사람이랑 끝내고 나와서 당분간 집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과제라든지 축구 보거나 할 때 저희 집에서 봐야 된다고 했어요. 과제를 하면서 2주 정도 시간이 흘렀고 과제 발표도 무사히 마치고 저는 다른 친구의 부탁으로 알바 대타를 해주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집 근처 편의점 파라솔에 친구 누나가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곁눈질로 쳐다보며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누나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스탑! 너 준혁이 친구지? 일로 와봐. 안녕하세요. 준혁이 친구 이현우입니다. 자식, 친구 누나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들어가서 소주 한 병 사서 일로 와, 앉아봐. 친구 누나는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살짝 취한 것 같았어요. 준혁이 놈은 나랑 술도 안 마셔주고 친구들이랑 마시자니 괜히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겠고 너는 그래도 그날 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는 것까지 다 봤으니까 더 창피할 것도 없고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 네, 한 잔 받으세요. 그렇게 친구 누나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친구 누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열을 냈고 또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동안 콩깍지가 제대로 씌여서 자꾸 이해하고 넘기려고만 했던 것 같다며 자책을 하더라고요. 저는 누나 잘못이 아니라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술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왠지 제 눈에도 콩깍지가 씌인 듯 했습니다. 누나는 고맙다며 다음에 또 술친구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나는 준혁이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한테 지질이 군상 떤다고 뭐라 할 게 뻔하다면서요. 저도 준혁이가 알면 괜히 자기 누나랑 엮인다고 싫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가끔 누나랑 술 한잔씩 하면서 얘기도 더 나누고 영화도 보면서
나름 데이트 비슷하게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누나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준혁이 녀석이랑 잘 통했던 것처럼 누나랑도 굉장히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누나랑 술을 마시고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날은 전 남자친구와 같이 살던 집 문제며 모든 걸 다 끝냈다고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고 술 한잔을 같이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전 남친이랑 조금이라도 엮인 것들이 모두 끝이 났구나 생각하며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어요. 너랑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서 좋아. 저도 누나랑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재밌어서 좋아요. 준혁이 친구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요? 그게 상관 있어요? 그래도 동생 친구면 좀 그렇잖아. 저는 상관없는데. 그냥 서로 마음이 같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나랑 진지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는 눈이 맞았고 저는 드디어 진정한 남자로 거듭났습니다. 친구한테는 누나와 사귄다는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누나도 당분간은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전 남자친구랑 문제로 집안이 뒤집어졌었는데 동생 친구랑 만난다고 하면 또 난리 날 거라고요. 저도 일단 동의를 했고 우리는 친구 몰래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친구한테 들키면 엄청 배신감을 느낄까봐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친구가 우리 사이를 응원해줄까요? 여러 생각이 드는 밤이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시험 준비할 때 산에 들어갔다가 있었던 일인데 제가 살면서 2번은 없을 만한 이야기라 바빠서 잊고 있다가 여유로워지니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고등학교 내내 놀다가 뒤늦게 발등에 불이 붙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부를 하다가 결국 별 볼 일 없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안 변한다고 대학 가서도 그리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처럼 공부 안 하고 그냥 캠퍼스 생활 즐기러 온 듯한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 어울려 다녔고 친구 3놈과 매일 같은 학교 여자들과 놀고 과팅도 나가고 맨날 여자들 만나 술 마시고 놀다 보니 여기저기 소문이 났는지 더 이상 학교 내에서 저희랑 어울리려는 여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저희는 하다하다 근처 다른 대학교 여자들을 만나러 다녔고 여자들 만나 노는 거에 한참 푹 빠져 있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점프를 뛰기도 했고 근처 공장에 다니는 여직원들까지 가끔 만나서 노는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이 나서 우리를 싫어하고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어디서 저희 소문을 듣고 먼저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는 여자와 어울리지 않은 나를 꼽는 게 더 쉬울 정도로 매일 술 마시며 여자들과 놀기 바빴습니다. 친구놈들과 의기투합해서 서로 군대까지 연기해가며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한 놈이 먼저 군대에 가게 되었고 다음으로 다른 친구놈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으니 셋이 있을 때 마냥 시간을 보내도 왠지 흥이 살지도 않았고 점점 지겨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손 놓고 있던 학교 생활에나 충실해볼까 싶어 열심히 학교 생활에 집중을 해보고자 했는데 2년을 내리 놀기만 했더니 따라가는 것조차 버겁더라고요. 처음엔 그래서 저도 바로 친구들 따라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이왕 온 대학인데
이 상태로 군대까지 갔다간 정말 머리가 굳어버려서 전역하고 나면 진짜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입영 연기를 하고 공부에 전념을 해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놀기만 했더니 그 버릇 어디 안 가더라고요. 친구들이 없어서 여자들과 다 같이 노는 걸 못할 뿐이지 사실 개인적으로 저를 마음에 들어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들도 여럿 있어서 그녀들의 호출에 저는 항상 5분 대기조였어요. 틈틈이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그렇게 어영부영 지내다 보니 이력서에는 쓰기 불편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결국 미루던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있으니 여자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제가 볼 수 있는 여자라고는 여군 가부님들과 선임들 면회 오는 여자친구들이 전부였으니 맨날 여자들과 어울려 놀다가 혼자 있으려니 죽을 맛이더라고요. 저랑 같이 술 마시고 연락하던 여자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군대에서 휴가를 준다는 건 눈에 불을 켜고 해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바깥 공기를 쐬며 같이 놀던 여자들에게 연락해 술이나 한 잔 같이 하자고 연락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전역을 하고 오래 기다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는데 이 친구들은 군대에서 철이 들고 왔는지 세상의 번뇌를 버리고 남은 시간 학업에 온 힘을 쏟는 공부벌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 잡고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니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녀석들이 진짜 정신을 차렸나 싶어 장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전처럼 아무 걱정 안 하고 함께 어울려 놀았던 그때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이 친구들 군대 갔을 때 같이 갔다 오는 건데 후회를 해봤지만 이미 야속하게 지나버린 대학 생활과 잉크가 굳어버린 저의 성적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름 있는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아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라 전역하고 나와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전역 후 본가로 들어갔는데 군대 전역까지 했는데 계속 용돈을 받기도 눈치가 보였고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지만 스펙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저를 원하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더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자격증 공부한답시고 학원을 등록해서 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같은 학원 다니는 여자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했고 연애를 하기 위해 연락처를 받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학원 간다고 아침부터 나가서 항상 술에 만취되어 새벽에 들어오니 잔소리 한번 하지 않는 어머니가 보다 못해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석현아, 자꾸 그렇게 맘 못 잡고 술만 마시고 다닐 거면 기숙 학원이라도 끊어줄 테니까 공무원 준비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는 제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갈피를 못 잡는 거라고 계속해서 저를 믿으셨어요. 지금도 다들 공무원 하지만 그때도 공무원이 대세였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기숙학원에 들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숙사 내에서 연애는 금지였고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학원이었습니다. 여기라면 이제 저도 뭐라도 될 것 같은 기대를 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학원 안에는 정말 반골기질을 가진 저 같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이잖아요. 몰래 숨어서 연애를 하고 술 마시는 것도 금지인데 어디서 술을 구해 몰래 들어오는 건지 그렇게 청춘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학생들을 보니 저도 굳었던 결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저도 하지 말라는 연애를 시작했고 몰래 만남을 갖다가 들키는 바람에 퇴소 조치를 당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이제 2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고 제발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어요.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제발 정신 차리고 제대로 공부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틀어박혀 공부를 시작했는데 집 주변에는 저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출근하고 집이 비면 조금만 더 자다 해야지 하면서 일어나 보면 저녁 시간이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고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에서 술과 여자를 제일 잘 참아냈던 건 군대였더라고요. 세상과 단절된 곳이라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침 집에서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절에서 학생을 받는다는 걸 보았습니다. 학생도 딱 3명만 받는다고 해서 여기라면 맘 잡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이 돕는가 싶을 정도로 제가 절에 찾아가고 한참 동안 학생은 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있기는 했는데 공양주라고 부르는 식당 아주머니 한 분과 제 옆방에 여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무리 여자를 좋아라 하는 저라도 아주머니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색 승복을 입고 머리카락이 없는 여수님이다 보니 제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피부가 곱고 얼굴이 어려 보이는 게 저보다 2~3살 어린가 싶었는데 화장도 안 하는 데다가 머리도 밀어놓으니 딱히 여자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간단히 했는데 그래도 여자는 여자라고 제가 의식을 하기는 했는지 공용시설인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쓸 때는 마주칠까봐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매번 제가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문에다 노크를 몇 번을 하고 기다리다가 들어갔는데 어느 날은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웃긴지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또 여자라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저도 웃음이 났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말도 트고 지냈어요. 조금 내성적이긴 했지만 말은 잘 통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절에 온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가정 환경 때문에 어려서부터 방황하다가 모든 게 다 싫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 다 포기하고 절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 제가 너무 속편히 살아왔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막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제 최신식 스마트폰을 보고 엄청 신기해하더라고요. 물건에 아직도 아쉬움이 많은 듯해서 스님 아주 땡중이시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녀도 스님이 된 건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1년 정도 지내다 보니 이 생활도 지긋지긋하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알게 돼서 놀랐는데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더 많은 20대 후반이었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풀만 먹으면서 살아 건강해져서 얼굴도 젊어지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해도 그냥 그녀가 안타깝네라는 생각만 들었지 전혀 여자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보여지는 겉모습이 있으니 여자라고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집중도 잘 되고 다른 학생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정말 공부하기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2월 쌀쌀한 날씨에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아침 공기가 추워서 그런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와 간단히 스트레칭도 하고 몸을 풀고 있는데 여스님 방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스님들이 추울 때 쓰는 털모자 있잖아요. 그걸 쓰고 나왔는데 밀어놓은 머리가 가려진 데다가 찬 공기 때문에 양쪽 볼이 빨개져 있으니 그 모습이 마치 고향집에서 짝사랑하던 첫사랑 동네 누나 모습이랑 살짝 비슷해 보였어요. 그날부터 그동안 아무리 마주쳐도 별 생각 없었던 여스님이 자꾸 여자로 의식이 되고 아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스님이라 그런가 아니면 연상이라 그런가 사람 마음을 읽는 기술이 있었나 봅니다. 왠지 그날부터 더 친근하고 저와 가깝게 지내려는 것 같고 그 덕에 공부를 할 때면 자꾸 그녀의 얼굴이 아른거려서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라고 6시쯤에 풀반찬 먹은 게 전부였는데 저녁 먹고 나와서 책 펴놓고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배도 더 고프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나 쐬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밖에 나가니 평소엔 8시만 돼도 불이 꺼져 있는 그녀의 방에 9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도 켜져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노크를 하고 안 주무시냐고 뭐하냐 그랬는데 그냥 잠이 안 온다면서 추운데 밖에서 뭐하냐고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어색하게 앉아서 괜히 고개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녀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줬습니다. 차 한 잔 얻어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녀가 자꾸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옆으로 더 다가가 앉아서 그녀의 빨개진 양쪽 볼을 잡고 입을 맞추었어요. 스님은 놀라 저를 쳐다보았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자주 제 방문을 두들기면서 자꾸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 지났는데 스님이 갑자기 다른 절로 옮기게 되었다고 잘 지내란 인사를 건넸습니다. 스님이 떠난 뒤에도 저는 그 절에 몇 달 정도를 더 남아서 공부를 했는데 스님도 떠났고 혼자 거의 있다 보니 공부에만 전념을 했어요. 스님이 떠나기 전에 저에게 한 말이 자기처럼 인생에 후회를 넘기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라는 말이었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무원이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멋진 애인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남자가 된 저는 아직도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날 털모자를 꺼낼 때면 가끔씩 그 여수님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면 다시 속세로 나와서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워질 때가 있네요. 그녀도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